네,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오늘 해볼 것은 1억을 왜 모아야 되는가, 그리고 1억을 투자했을 때 20년 뒤에는 얼만큼 자산 변화가 일어나느냐,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우리가 왜 1억을 모아야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때, 물론 자산 증식의 효과도 크지만, 그러니까 1억이라는 그 수치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. 1억을 만들기까지의 나만의 그 원칙과 그런 통제력, 이런 것들, 그리고 성실함,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. 그런 분들은 1억뿐만이 아니죠. 5억, 10억, 20억, 그 이상 50억, 100억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, 그 1억을 단순히 수치로만 달성을 한다, 이건 의미가 없고, 1억을 만들기까지의 나의 원칙과 이런 통제력, 그리고 소비 절제, 그 저축,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러니까 1억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겠죠. 내 근로소득이든 뭘 어떻게든 해서도 1억이라는 일단 자금을 만들어야 자산 증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일단 수치를 한번 봐야겠죠. QQQ 미국 지수입니다. 나스닥 100 지수인데, 우리는 장기 수익률을 봐야 돼요. 일단 20년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기준을 해야 됩니다. 3년 기준은 굉장히 높았죠. 1년에 연평균 30%씩 올랐어요. 요즘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, 저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. 일단 최악의 상황을 다 계산을 해야 우리 자산 증식이 항상 좋게만은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연도를 기준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5년 평균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아요. 2022년도에 또 한번 폭락이 있었죠. 그때 엄청난 폭락을 했었고, 2025년 작년 4월에도 한번 관세 폭락이 있었고, 그래서 5년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10년 수익률은 또 올라가죠. 그래서 2026년인데 2016년부터 하면 또 수익률이 좋다. 10년 기준으로 또 하기가 좀 뭐해서 일단 QQQ 기준으로 한 16% 정도로 계산해 볼게요. 자, 일단 우리가 1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 20년을 하고, 이 적립식은 매달 얼마씩 납입을 할 것이냐, 저축을 할 것이냐, 주식을 모아야 할 것이냐, 그거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익률을 한 16% 잡기로 했죠. 16% 계산하게 되면 최종 금액이 19억이 됩니다. 만약에 제가 30살이라고 하면 50살에는 19억을 가지게 됩니다. 하지만 20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한 60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의 가치가. 그래서 20억에 한 60%면은 12억 정도, 지금의 돈이 12억 정도 모이는 겁니다. 20년 뒤에. 굉장히 1억으로도 부족하죠. 만약에 이게 2억으로 바뀌면 더 어마어마해집니다. 거의 39억 정도가 되죠. 인플레이션 따져도 한 2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. 그 QLD는 QQQ의 2배 지수죠. 그럼 단순히 15%인데 그 2배면 30%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? 그렇지가 않아요. 하락장이 크게 오면 QLD는 얻어맞는 게 엄청 큽니다. 그래서 단순히 5년 평균이 QQQ가 15% 가까이 되는데 얘는 왜 4%밖에 안 넘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, 당연히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QLD를 투자하셔야 돼요. 그래서 QLD로 한번 계산해보면 18%, 그리고 10년 평균은 33%인데 한 3%, 25%로 한번 해볼게요. 아까 16%인데 2배면 32%여야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한 25% 정도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. 1억을 QLD, QQQ 2배 지수, 나스닥 2배죠.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. 86억이에요. 25% 계산했을 때.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23%를 한번 해보죠. QLD를 23%씩 먹게 되면 20년 뒤에 62억이 됩니다. 1억이. 1억이라는 금액이 62억이 되는 거예요. 물가 상승을 따지면 6630이니까 36억. 지금의 돈의 가치로 36억 정도면 상위 1%입니다. 순자산의 상위 1%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만들어진다. 흐름을 잘 타서 하락장에서 매수하게 되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60억 이상 수익이 난다. 그 다음에 이제 SSO라는 게 있는데, QLD와 비교했을 때 SSO는 S&P 500 있죠. 나스닥 QQQ가 있으면 S&P 500은 뭐 스파이도 있고 VOO도 있고 IVEV도 있고 SPYM이 있는데, 그거의 2배입니다. 근데 이 2배 지수는 거의 20%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QLD보다 높아요. 대단한 거죠. 2배 지수는 똑같이 2배 지수인데 나스닥은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락장을 한 번씩 얻어맞으면 이렇게 수익률이 확 깎여버립니다. 하지만 이 S&P 500은 그래도 방어 위주 배당 주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500개 주식을 투자하죠.
그래도 2배 지수라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죠. 이 두 개 평균해서 한 22% 정도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. S&P 500의 2배 지수 SSO입니다. 한 22%로 계산해 보면 53억이 되죠.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60%니까 한 30억 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.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금도 2배 지수라 굉장히 좋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SSO를 모아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QLD만 고집할 게 아니고. 자, 그 다음은 이제 UPRO라는 게 있는데, 이것도 똑같이 S&P 500인데 이건 2배, 이건 3배입니다. QQQ, QLD, 그 다음에 TQQQ라는 3배 지수가 있는데, TQQQ는 솔직히 이렇게 거치식으로 하기에는 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락장 잘 맞아서 QLD 아니면 TQQQ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, 한 번씩 하락할 때 거의 본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그 계좌 잔고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건 절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UPRO를 선택을 한 겁니다. 이건 S&P 500의 3배 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QLD랑 비슷하거나 QLD보다 살짝 좋은 성과를 보일 거예요. 이 두 개를 평균 내보면 한 27% 정도 될까요? 27%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120억이 됩니다. 엄청나죠? 1억을 투자했는데 20년 뒤에 내가 30살이면 50살이 됐을 때 12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.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을 따져보면 한 7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.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0억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. 지금 기준에 70억이면 거의 상위 0.5%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. 순자산 기준. 혹시 모르니까 한번 TQQQ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나오죠. 변동성을 보시면 물론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죠.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될 게 5년, 2022년의 폭락장과 작년 폭락장을 봤을 때 QLD보다 더 성과가 떨어져요. 2배짜리보다. 하지만 6%, 3배짜리 S&P 500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. 안정적이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, 이게. 자, 만약에 정말 추천해드린다면은 그냥 QLD를 모아가거나 아니면 SSO, 아까 S&P 500 2배짜리를 그냥 거치식으로 사거나 모아가거나, 이 두 개까지만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 같아요. TQQQ나 UPRO는 3배짜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들고 갈 수가 없다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만 해드린다고 이렇게 보시고, 다음번에는 적립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돈이 증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홈페이지 굉장히 좋습니다. fical.net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복리계산기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저도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